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하고 당신의 말을 끊고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며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당신이 정해놓은 선을 멋대로 넘나드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일찍 당신의 패를 보여주고 당신의 속마음을 너무 투명하게 드러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전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죠.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꿰뚫어본 이 냉혹한 세상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사랑만 받으려는 것은 결국 무시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은 선함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알 수 없음, 즉 신비로움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더 많이 웃고, 마음을 열고, 먼저 친절을 베풀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착하다는 말은 때로 만만하다, 혹은 이용하기 좋다는 의미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용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냉철한 현실주의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에 져서 군주론에서 이미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위로가 아닌 경고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군주는 언제나 취약하다. 이것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속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끄러운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모두가 주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농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단순한 관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조심하게 만들기 위해 주시의 대상이 되는 것. 당신이 위협적이지 않다면 당신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깨달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당신이 침묵하고 나서야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온 적은 몇 번이었습니까? 당신이 단호하게 거리를 두며 선을 긋고 나서야 당신의 경계를 존중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착한 사람의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권력의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국엔 설명하고 용서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먼저 사과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상황을 험악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 당신이 결코 판을 엎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들은 먼저 판을 엎어버리고 승리를 차지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정치판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인간관계, 직장생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매일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다가가기 쉬운 사람, 공감 능력이 자존심보다 앞서 자신을 막아설 것이 뻔한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위협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기 전에 주춤하게 되고 자신의 말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접근하기 전에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기를 주저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당신은 그저 짖기만 하는 개가 아니라 물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현되지 않은 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움찔하게 만들 수 있는가? 내가 그를 변명하게 만들 수 있는가? 나를 쫓아오게 만들 수 있는가?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안전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위험한 사람으로, 즉 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을 예측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자신의 필요에 맞춰 조종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기다리고 관찰하고 마침내 당신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당신은 평생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조용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보십시오. 위협이나 큰 소리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함, 침묵, 그리고 그들이 원할 때 감정을 드러내주기를 거부하는 단호함으로 말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쉽게 잊힙니다.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들어오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감이 됩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목소리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식의 싸움에서 이미 이기지 않았다면 결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위험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위험할 수 있다고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가시성,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침묵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에는 단 하나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첫 번째 원칙, 당신의 패를 전부 보여주지 마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야망, 불안감, 계획, 그리고 감정적인 약점까지도요. 그들이 더 많이 보여줄수록 그들을 이기는 방법을 계산하기는 더 쉬워집니다. 마키아벨리는 노출이 아닌 불투명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읽을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읽을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대비합니다. 그러니 말을 줄이고 반응을 늦추고 당신의 의도를 안개 속에 감싸두십시오. 이것은 혼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해석될지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주목받으려 애쓰는 세상에서 그들이 정의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방어적인 태도만큼 힘의 환상을 빠르게 깨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한다면 당신은 그 비판이 상처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할 때 당신의 침묵을 변호한다면 당신이 생각보다 그들의 평가에 신경 쓰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라면 그저 멍하니 응시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미소를 지으며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듣되 아무것도 돌려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 원칙, 의도적으로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공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이 아닌 모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은 동맹을 칭찬하고 내일은 그를 대체하십시오. 대화 중에는 미소 짓다가 다음 주에는 침묵으로 그를 압도하십시오. 친절을 베풀었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지십시오. 왜냐하면 일관성 없는 태도만큼 상대방의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불안정은 심리적 복종으로 이어집니다. 잔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당신이 아직 보여주지 않은 다른 모습을 시험하고 싶지 않게 만들 만큼만 혼란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신비주의라 부르지만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필요한 환상이라 불렀습니다. 네 번째 원칙, 다른 사람들이 평정을 잃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위협은 혼돈 속에서의 자기 통제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험담할 때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들이 소리칠 때 천천히 눈을 깜빡이십시오. 그들이 당황할 때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모욕할 때 희미하게 미소 지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나를 흔들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흔들 수 없다면 나를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다면 당신은 내가 다음에 무엇을 움직일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고요함,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그 거절이야말로 당신을 단순한 참여자에서 모두가 그 궤도를 맴도는 중심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위협이라는 말을 들으면 폭력을 떠올리고 지배라는 말을 들으면 통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을 통한 권력이 아니라 존재감을 통한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어떤 방에서든 가장 두려운 사람은 가장 적게 행동하면서도 가장 많이 주목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 이 말은 두려움이 당신을 잔인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침묵을 존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당신이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주장보다도 강력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누군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당신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당신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보답 없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존재에 아무런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친절하며 수용적입니다. 마키아벨리적 세계에서 이것은 미덕이 아니라 시험해달라고 애원하는 약점일 뿐입니다. 늑대를 키우고 내면의 개를 죽이십시오. 최근 당신 안의 개를 죽여라 와 같은 영상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신당해도 충성스럽고 조롱당해도 친절하며 무시당해도 복종하는 감정의 개가 되는 고통을 모두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늑대는 짖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일 때 아무도 대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당신은 짖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산하고 감정을 보류하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당신 존재의 서늘함을 느끼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끄러운 사람들은 그 순간에만 기억됩니다. 하지만 고요한 사람들은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이 방을 떠난 후
사람들은 자신이 정의할 수 없었던 당신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합니다.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나? 그 침묵은 무슨 의미였을까? 당신이 그들에게 결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닫을 수 없는 파일을 영원히 다시 읽습니다. 위협은 행동이 아닌 잠재력에서 태어납니다. 방을 지배하기 위해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권력은 말이 아니라 자세, 존재감,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이 주목받으려 했을 때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신호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존경의 균형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경 없는 두려움은 저항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당신 뒤에서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 없는 존경은 당연한 권리를 낳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기만 한다면 결국 그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선을 넘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천재성은 두려움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동반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조차 방 안에 당신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하는 힘. 그는 나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그러지 않았다. 이 미묘한 긴장감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함부로 당신의 가능성을 시험할 수 없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하고 당신의 말을 끊고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며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당신이 정해놓은 선을 멋대로 넘나드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일찍 당신의 패를 보여주고 당신의 속마음을 너무 투명하게 드러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전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죠.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꿰뚫어본 이 냉혹한 세상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사랑만 받으려는 것은 결국 무시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은 선함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알 수 없음, 즉 신비로움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더 많이 웃고, 마음을 열고, 먼저 친절을 베풀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착하다는 말은 때로 만만하다, 혹은 이용하기 좋다는 의미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용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냉철한 현실주의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에 져서 군주론에서 이미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위로가 아닌 경고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군주는 언제나 취약하다. 이것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속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끄러운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모두가 주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농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단순한 관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조심하게 만들기 위해 주시의 대상이 되는 것. 당신이 위협적이지 않다면 당신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깨달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당신이 침묵하고 나서야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온 적은 몇 번이었습니까? 당신이 단호하게 거리를 두며 선을 긋고 나서야 당신의 경계를 존중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착한 사람의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권력의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국엔 설명하고 용서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먼저 사과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상황을 험악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 당신이 결코 판을 엎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들은 먼저 판을 엎어버리고 승리를 차지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정치판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인간관계, 직장생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매일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다가가기 쉬운 사람, 공감 능력이 자존심보다 앞서 자신을 막아설 것이 뻔한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위협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기 전에 주춤하게 되고 자신의 말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접근하기 전에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기를 주저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당신은 그저 짓기만 하는 개가 아니라 물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현되지 않은 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움찔하게 만들 수 있는가? 내가 그를 변명하게 만들 수 있는가? 나를 쫓아오게 만들 수 있는가?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안전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위험한 사람으로, 즉 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을 예측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자신의 필요에 맞춰 조종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기다리고 관찰하고 마침내 당신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당신은 평생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조용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보십시오. 위협이나 큰 소리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함, 침묵, 그리고 그들이 원할 때 감정을 드러내주기를 거부하는 단호함으로 말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쉽게 잊힙니다.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들어오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감이 됩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목소리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식의 싸움에서 이미 이기지 않았다면 결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위험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위험할 수 있다고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가시성,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침묵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에는 단 하나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첫 번째 원칙, 당신의 패를 전부 보여주지 마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야망, 불안감, 계획, 그리고 감정적인 약점까지도요. 그들이 더 많이 보여줄수록 그들을 이기는 방법을 계산하기는 더 쉬워집니다. 마키아벨리는 노출이 아닌 불투명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읽을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읽을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대비합니다. 그러니 말을 줄이고 반응을 늦추고 당신의 의도를 안개 속에 감싸두십시오. 이것은 혼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해석될지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주목받으려 애쓰는 세상에서 그들이 정의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방어적인 태도만큼 힘의 환상을 빠르게 깨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한다면 당신은 그 비판이 상처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할 때 당신의 침묵을 변호한다면 당신이 생각보다 그들의 평가에 신경 쓰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라면 그저 멍하니 응시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미소를 지으며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듣되 아무것도 돌려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 원칙, 의도적으로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공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이 아닌 모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은 동맹을 칭찬하고 내일은 그를 대체하십시오. 대화 중에는 미소 짓다가 다음 주에는 침묵으로 그를 압도하십시오. 친절을 베풀었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지십시오. 왜냐하면 일관성 없는 태도만큼 상대방의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불안정은 심리적 복종으로 이어집니다. 잔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당신이 아직 보여주지 않은 다른 모습을 시험하고 싶지 않게 만들 만큼만 혼란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신비주의라 부르지만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필요한 환상이라 불렀습니다. 네 번째 원칙, 다른 사람들이 평정을 잃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위협은 혼돈 속에서의 자기 통제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험담할 때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들이 소리칠 때 천천히 눈을 깜빡이십시오. 그들이 당황할 때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모욕할 때 희미하게 미소 지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나를 흔들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흔들 수 없다면 나를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다면 당신은 내가 다음에 무엇을 움직일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고요함,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그 거절이야말로 당신을 단순한 참여자에서 모두가 그 궤도를 맴도는 중심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위협이라는 말을 들으면 폭력을 떠올리고 지배라는 말을 들으면 통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을 통한 권력이 아니라 존재감을 통한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어떤 방에서든 가장 두려운 사람은 가장 적게 행동하면서도 가장 많이 주목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 이 말은 두려움이 당신을 잔인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침묵을 존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당신이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주장보다도 강력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누군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당신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당신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보답 없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존재에 아무런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친절하며 수용적입니다. 마키아벨리적 세계에서 이것은 미덕이 아니라 시험해달라고 애원하는 약점일 뿐입니다. 늑대를 키우고 내면의 개를 죽이십시오. 최근 당신 안의 개를 죽여라 와 같은 영상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신당해도 충성스럽고 조롱당해도 친절하며 무시당해도 복종하는 감정의 개가 되는 고통을 모두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늑대는 짖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일 때 아무도 대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당신은 짖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산하고 감정을 보류하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당신 존재의 서늘함을 느끼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끄러운 사람들은 그 순간에만 기억됩니다. 하지만 고요한 사람들은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이 방을 떠난 후 사람들은 자신이 정의할 수 없었던 당신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합니다.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나? 그 침묵은 무슨 의미였을까? 당신이 그들에게 결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닫을 수 없는 파일을 영원히 다시 읽습니다. 위협은 행동이 아닌 잠재력에서 태어납니다. 방을 지배하기 위해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권력은 말이 아니라 자세, 존재감,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이 주목받으려 했을 때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신호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존경의 균형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경 없는 두려움은 저항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당신 뒤에서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 없는 존경은 당연한 권리를 낳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기만 한다면 결국 그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선을 넘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천재성은 두려움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동반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조차 방 안에 당신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하는 힘. 그는 나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그러지 않았다. 이 미묘한 긴장감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함부로 당신의 가능성을 시험할 수 없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하고 당신의 말을 끊고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며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당신이 정해놓은 선을 멋대로 넘나드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일찍 당신의 패를 보여주고 당신의 속마음을 너무 투명하게 드러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전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죠.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꿰뚫어 본 이 냉혹한 세상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사랑만 받으려는 것은 결국 무시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은 선함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알 수 없음, 즉 신비로움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더 많이 웃고, 마음을 열고, 먼저 친절을 베풀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착하다는 말은 때로 만만하다, 혹은 이용하기 좋다는 의미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용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냉철한 현실주의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이미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위로가 아닌 경고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군주는 언제나 취약하다. 이것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속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끄러운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모두가 주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농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단순한 관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조심하게 만들기 위해 주시의 대상이 되는 것. 당신이 위협적이지 않다면 당신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깨달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당신이 침묵하고 나서야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온 적은 몇 번이었습니까? 당신이 단호하게 거리를 두며 선을 긋고 나서야 당신의 경계를 존중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착한 사람의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권력의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국엔 설명하고 용서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먼저 사과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상황을 험악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 당신이 결코 판을 엎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들은 먼저 판을 엎어버리고 승리를 차지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정치판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인간관계, 직장생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매일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다가가기 쉬운 사람, 공감 능력이 자존심보다 앞서 자신을 막아설 것이 뻔한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위협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기 전에 주춤하게 되고 자신의 말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접근하기 전에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기를 주저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당신은 그저 짓기만 하는 개가 아니라 물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현되지 않은 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움찔하게 만들 수 있는가? 내가 그를 변명하게 만들 수 있는가? 나를 쫓아오게 만들 수 있는가?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안전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위험한 사람으로, 즉 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을 예측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자신의 필요에 맞춰 조종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기다리고 관찰하고 마침내 당신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당신은 평생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조용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보십시오. 위협이나 큰 소리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함, 침묵, 그리고 그들이 원할 때 감정을 드러내주기를 거부하는 단호함으로 말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쉽게 잊힙니다.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들어오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감이 됩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목소리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식의 싸움에서 이미 이기지 않았다면 결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위험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위험할 수 있다고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가시성,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침묵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에는 단 하나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첫 번째 원칙, 당신의 패를 전부 보여주지 마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야망, 불안감, 계획, 그리고 감정적인 약점까지도요. 그들이 더 많이 보여줄수록 그들을 이기는 방법을 계산하기는 더 쉬워집니다. 마키아벨리는 노출이 아닌 불투명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읽을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읽을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대비합니다. 그러니 말을 줄이고 반응을 늦추고 당신의 의도를 안개 속에 감싸두십시오. 이것은 혼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해석될지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주목받으려 애쓰는 세상에서 그들이 정의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방어적인 태도만큼 힘의 환상을 빠르게 깨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한다면 당신은 그 비판이 상처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할 때 당신의 침묵을 변호한다면 당신이 생각보다 그들의 평가에 신경 쓰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라면 그저 멍하니 응시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미소를 지으며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듣되 아무것도 돌려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 원칙, 의도적으로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공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것이 아닌 모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은 동맹을 칭찬하고 내일은 그를 대체하십시오. 대화 중에는 미소 짓다가 다음 주에는 침묵으로 그를 압도하십시오. 친절을 베풀었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지십시오. 왜냐하면 일관성 없는 태도만큼 상대방의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불안정은 심리적 복종으로 이어집니다. 잔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당신이 아직 보여주지 않은 다른 모습을 시험하고 싶지 않게 만들 만큼만 혼란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신비주의라 부르지만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필요한 환상이라 불렀습니다. 네 번째 원칙, 다른 사람들이 평정을 잃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위협은
혼돈 속에서의 자기 통제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험담할 때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들이 소리칠 때 천천히 눈을 깜빡이십시오. 그들이 당황할 때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모욕할 때 희미하게 미소 지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나를 흔들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흔들 수 없다면 나를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다면 당신은 내가 다음에 무엇을 움직일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고요함,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그 거절이야말로 당신을 단순한 참여자에서 모두가 그 궤도를 맴도는 중심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위협이라는 말을 들으면 폭력을 떠올리고 지배라는 말을 들으면 통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을 통한 권력이 아니라 존재감을 통한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어떤 방에서든 가장 두려운 사람은 가장 적게 행동하면서도 가장 많이 주목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 말은 두려움이 당신을 잔인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침묵을 존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당신이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주장보다도 강력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누군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당신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당신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보답 없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존재에 아무런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친절하며 수용적입니다. 마키아벨리적 세계에서 이것은 미덕이 아니라 시험해달라고 애원하는 약점일 뿐입니다. 늑대를 키우고 내면의 개를 죽이십시오. 최근 당신 안의 개를 죽여라 와 같은 영상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신당해도 충성스럽고 조롱당해도 친절하며 무시당해도 복종하는 감정의 개가 되는 고통을 모두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늑대는 짖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일 때 아무도 대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당신은 짖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산하고 감정을 보류하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당신 존재의 서늘함을 느끼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끄러운 사람들은 그 순간에만 기억됩니다. 하지만 고요한 사람들은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이 방을 떠난 후 사람들은 자신이 정의할 수 없었던 당신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합니다.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나? 그 침묵은 무슨 의미였을까? 당신이 그들에게 결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닫을 수 없는 파일을 영원히 다시 읽습니다. 위협은 행동이 아닌 잠재력에서 태어납니다. 방을 지배하기 위해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권력은 말이 아니라 자세, 존재감,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이 주목받으려 했을 때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신호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존경의 균형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경 없는 두려움은 저항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당신 뒤에서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 없는 존경은
당연한 권리를 낳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기만 한다면 결국 그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선을 넘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천재성은 두려움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동반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조차 방 안에 당신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하는 힘. 그는 나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그러지 않았다. 이 미묘한 긴장감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함부로 당신의 가능성을 시험할 수 없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하고 당신의 말을 끊고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며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당신이 정해놓은 선을 멋대로 넘나드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일찍 당신의 패를 보여주고 당신의 속마음을 너무 투명하게 드러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전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죠.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꿰뚫어본 이 냉혹한 세상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사랑만 받으려는 것은 결국 무시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은 선함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알 수 없음, 즉 신비로움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더 많이 웃고, 마음을 열고, 먼저 친절을 베풀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착하다는 말은 때로 만만하다, 혹은 이용하기 좋다는 의미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용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냉철한 현실주의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에 져서 군주론에서 이미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위로가 아닌 경고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군주는 언제나 취약하다. 이것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속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끄러운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모두가 주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농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단순한 관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조심하게 만들기 위해 주시의 대상이 되는 것. 당신이 위협적이지 않다면 당신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깨달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당신이 침묵하고 나서야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온 적은 몇 번이었습니까? 당신이 단호하게 거리를 두며 선을 긋고 나서야 당신의 경계를 존중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착한 사람의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권력의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국엔 설명하고 용서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먼저 사과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상황을 험악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 당신이 결코 판을 엎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들은 먼저 판을 엎어버리고 승리를 차지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정치판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인간관계, 직장생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매일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다가가기 쉬운 사람, 공감 능력이 자존심보다 앞서 자신을 막아설 것이 뻔한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위협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기 전에 주춤하게 되고 자신의 말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접근하기 전에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기를 주저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당신은 그저 짓기만 하는 개가 아니라 물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현되지 않은 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움찔하게 만들 수 있는가? 내가 그를 변명하게 만들 수 있는가? 나를 쫓아오게 만들 수 있는가?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안전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위험한 사람으로, 즉 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을 예측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미래를 자신의 필요에 맞춰 조종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기다리고 관찰하고 마침내 당신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당신은 평생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조용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보십시오. 위협이나 큰 소리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함, 침묵, 그리고 그들이 원할 때 감정을 드러내주기를 거부하는 단호함으로 말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쉽게 잊힙니다.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들어오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감이 됩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목소리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식의 싸움에서 이미 이기지 않았다면 결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위험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위험할 수 있다고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가시성,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침묵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에는 단 하나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첫 번째 원칙, 당신의 패를 전부 보여주지 마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야망, 불안감, 계획, 그리고 감정적인 약점까지도요. 그들이 더 많이 보여줄수록 그들을 이기는 방법을 계산하기는 더 쉬워집니다. 마키아벨리는 노출이 아닌 불투명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읽을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읽을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대비합니다. 그러니 말을 줄이고 반응을 늦추고 당신의 의도를 안개 속에 감싸두십시오. 이것은 혼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해석될지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주목받으려 애쓰는 세상에서 그들이 정의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방어적인 태도만큼 힘의 환상을 빠르게 깨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한다면 당신은 그 비판이 상처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할 때 당신의 침묵을 변호한다면 당신이 생각보다